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완전 영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책을 사실 때 이건 이제 막 완성해서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커피 머신 이런 거 수리도 하고 또 대여점 하신다고 들어가신다는 분이 재촉을 해서 제가 신경을 써서 커피 머신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그 커피 머신이 기판이 여기 있네. 예. 이 테라코, 여기인데 테라코 기판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마침 그 수리를 우리 학생이 그 밀양에서 이 커피 머신 대여점과 수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두 종류 가지고 오게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 책을 썼는데 책을 보시고 큰 도움이 안 된 분이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커피 머신 분들은. 그래서 대형 15델리 2구짜리가 마침 이제 요 PCB 수리를 공부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그 PCB 수리를 교육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과 그 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좀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선을 임시방편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전원에서 스위치를 거쳐서 라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 왼쪽 두 개가 입력이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여기. 자, 그 구멍을 보면 이 기판이요, 양면 기판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면 기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가운데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중 기판으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육안으로 보면 2구는 양면 기판은 맞는데 이 가운데가 이 전원부선을 따라가 보면 줄이 안 보이는 게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서 삼중 기판이다. 컴퓨터 마더보드가 다 이중기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삼중기판이잖아요. 그거 같이 이것도 그래. 그럼 왜 그걸 강조하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기판에서 이제 기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작을 할 때 구멍을 뚫어요. 먼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봉을 끼우는데요. 이 봉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운데가. 그래서 이 봉을 갖다 딱 끼우고 위에 동판을 프린트하고 밑에 동판을 프린트하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 중간 부분이 또 연결된 게 있어요. 먼저 차츰차츰 올라오거든요, 레이어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꼽혀서 콘덴서 부품이 달렸는데요. 이렇게 여기부터가 붙었는데 인두기로 뺄 때 열이 충분히 가지 않은 상태, 이게 열이 여기만 인두기를 대잖아요. 일반 고주파 인두기 아닌 거는 여기에 열을 가면 요 위는 열이 안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열을 가하게 되면 당기게 되면 이게 빠졌을 때 콘덴서가 빠졌을 때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과장되게 그러면 이게 봉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봉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래 되면 이 기판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속을 넣으려고 해도 중간 레이어에 붙은 위 아래는 관계없는데 떼올 수 있는데 중간 떼올 수 없는 부분이 망가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큰 전의 콘덴서가 전원부기 때문에 전원부선이 이쪽 탄없는 이 릴레이 쪽으로 가는 선 라인 부분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양면 기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실까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구멍 있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판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위에서 보잖아, 이렇게. 근데 기술자들은 여기가 앞인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 여기가 앞이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 구멍 중에 요 두 구멍이 220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이게 바람이 선풍기 바람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 바람을 틀었더니 불렁불렁해요. 자, 여기서 들어왔는데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 선이 위도 안 보여요. 이게 선이. 자,
딱 위에서 보면 이게 3.15A라는 휴즈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딱 나오면서 이렇게 휴즈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얼마 연결되냐면 3.15A의 휴즈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딱 달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이게 트랜스입니다. 이 트랜스를 제가 대강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넓고 뒤에는 좁아요. 이게 넓은 쪽이 220이고 좁은 쪽이 18V 정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도 괜찮습니다만은 한 선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한 선은 들어와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0V라고 가정하면 한쪽은 220V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기서 저항값을 재개되면 이 저항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요, 1차 코일이 머리카락 정도 굵기로 가늡니다. 코일 굵기가. 그래서 잘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이상이 없어도 2차 측에서 고장난 거를, 휴즈 나간 거를 3.15A 안 넣고 이거를 5A짜리나 10A를 넣게 되면 뒤에 고장나면 휴즈가 안 나가고 이 코일이 다 끊어져요. 이게. 이 값을 재볼 때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잠깐 재볼게요. 곱하기 1에 놔요. 이거를 1에 놓고 0을 맞추고 0을 맞췄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재보면 2를 재면요 거의 안 움직여요. 반대로 보시면 1에 놓고 재면 안 움직입니다. 이 자체가. 요거를 10으로 올리겠습니다. 10으로 올리면 0을 새로 맞춰야 되거든요. 10으로 올리고 요 두 구멍을 요리 쟀어요. 이렇게 200을 가르쳤습니다. 180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계산하기 좋게 200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6재나 똑같아요. 그럼 얼마가 나왔다는 뜻이냐 하면 요소 쟀다는 말은 여기서 쟀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나냐면 200 곱하기 10에 났잖아요. 200을 가르쳤고 곱하기 10이니까 10을 곱하시면 2000이라는 말이거든요. 2000오hm, 즉, 그 말은 2kΩ라는 뜻이에요. 2kg라고 하는 거는 큰 저항이잖아요. 왜 이렇게 크냐 하면은, 이렇게 크면은 소비 전력을 적게 하고 원하는 전압은 그냥 얻고 열이 많이 안 나요. 이래 만지면 미지근하다고요. 오래 켜도 열이 별로 안 나요.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계량기 안 돌아.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메이커가 어딜까요? 이태리 시모넬레. 이태리 거군요, 이게. 그 커피 머신이 이태리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110V도 많아요. 제가 커피 머신을 그 안에 수리를 몇 개 해주긴 했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그분이 협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찍지 마라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도. 또 자기 얼굴 나올까봐 막 엄청 짜증내고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아버렸는데, 일단 그 외에도 이제 110V짜리도 구모델을 가져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항을 잰다는 것은, 자, 무슨 방식이냐 하면 이런 방식. 이 테라머신 같이 요 타입은 SMPS 방식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220이 들어가고요. 라인 필터고, 노이즈 필터 콘덴서, 바리스터 들어가고, 라인 필터가 2개 들어가요. 이게 조금 고주파를 필터하고 조금 낮은 주파수를 필터해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노이즈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 브릿지예요. 요것이.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고, 정류를 딱 시키면 220을 그냥 정류한 거예요. 그러면 220에 나온 거를 리플을 없애줘야 된다 했잖아요. 리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게 한 요 정도에서 220이 되면 이걸 메꿔줘야 된다 했잖아요. 정리하면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데콘이라고 말하는, 여기선 얘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조그마한 게 들어가요. 얘가 바로 이걸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문책에는 DC 링크형 콘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왕 콘덴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전원부에서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왕 콘덴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큰 대자를 써서 데콘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게 여기서는 데콘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얘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방식은요, 이 테라머신 방식은
SMPS 방식이에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 책에서 이거거든요. 좀 큰 회로를 제가 잠깐 보여주면 앞에 25페이지에 보면 이 방식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220이 들어와 가지고 라인일터를 거쳐서 브릿지를 거쳐 가지고 데콘이 들어가서 이렇게 300V 전압을 얻는 310까지도 나와요. 300V 전압을 얻는 방식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 모델은 트랜스가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 머신은 트랜스 있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은 지금 이 모델은 이거예요. 요 모델. 여기서 요 모델이 요 기판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뜯어서 해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14페이지를 보면 이거예요. 이것도 커피 머신이잖아요. 커피 머신이 트랜스가 많아요. 이건 딴 모델 걸 제가 뜯은 건데, 자, 이 트랜스가 220이 들어와 가지고 라인일터 거쳐서 이 트랜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력 저항을 재서 트랜스를 쟀다는 뜻인 거예요. 41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저항을 언뜻 떼면은 이래놓고 재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졌는지 알아요. 트랜스 나갔다고 탔다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맹꼬임 또 이게 안 움직여요. 이래놓고는. 그러니까 트랜스 끊어졌다. 내가 재보면 보통 1kg나 200오hm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오hm, 200오hm 나오는 것도 있어요. 큰 거는 이래 100오hm, 80ohm까지도 나와요. 트랜스 큰 거는. 그런데 그런 걸 보통 재면 보통 200오hm, 1kg까지 나오는데 얘는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건 트랜스가 끊어졌거나 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좋습니다. 기초를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차로 넘어온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 두 단자거든요. 여기서 싹 올라오면서 여기서 전압을 이제 이따 재는 걸 보여줄게. 여기서 전압을 재면 얼마 전압이 나오냐면요. 모델이 몇 종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요건 같은 거 같은데 24가 바로 나오는 게 있고요. 여가 18V 나오는 모델이 있고 17V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모델은요 17V가 나와요. 여가 2차 측이. 그리고 다른 모델은 이 모델은 18V 나오는 모델이 최고 많고요. 뭘까요? 왜 빨간 글씨나 AC 교류거든요. 교류. 정류를 안 시켰기 때문에 교류가 흘러서 교류가 유도된 거예요. 나온 거 스텝 다운 맞춘 거예요. 그냥 교류입니다. 빨간 글씨로 재는 교류예요. 근데 교류를 바로 잴 필요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뒤집어 놓고 쟀잖아요. 이 두 단자가 위로 올라와요. 딱 올라오자마자 이게 요 조그만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잘 보시면은 요 작은 거 있잖아요. 요게 브릿지 다이오드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얼만큼 작냐면요. 실제 크기가 요만해요. 요렇게 생기게 자세히 해드릴게요. 요렇게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요렇게 여기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교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선이 하나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선이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가 요 하나 둘 셋 네 단자가 브릿지예요. 요게. 그런데 봐요. 한 선이 여기로 들어갔고 한 선은 여기로 와가지고 바로 여기로 갔잖아요. 보시면 여기로 갔고 여기로 갔어요. 즉 브릿지로 들어간 거예요. 요걸 딱 거치면요 콘덴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브릿지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만들거든요. 마이너스도 정류 플러스도 정류. 그러려면 이 사이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콘덴서를 이게 한 개가 다 작용해요. 충방전하면서 양쪽을 다 메꿔버려요. 요 콘덴서가 들어가는데 1000마이크로파라드에 35V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얘가 1000마이크로. 실제는
플러스가 아래쪽에 이렇게 뒤로 플러스가 밑에 쪽인데 위로 올렸어요. 그 회로를 그리실 때는 실제는 밑에가 플러스라도 실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 좋으라고 위로 플러스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전압을 재보셔야 돼요. 여기서 전압을 재면은 18V에서 빨간 글씨로 안 쓸게요. 18V에서 24V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8V 들어간 놈은 18V 정도 나오고요. 24 들어간 놈은 거의 24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즉 직류. 요 브릿지, 요걸 우리가 다이오드 브릿지라고 해요. VRIDG,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 드릴게요. 제가 이걸 수리하시라고 회로를 만들어 드리는 중이거든요. 또 가져가셔서 그대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압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직류로 재야 되겠죠. 이게 DC에 놓고 전압을 재셔야 되고요. 50에 놓고 재셔야 돼요. DC 50. DC 50V. 이 범위를 렌지라고 해요. RANGE. 렌지는 범위라는 건 이 돌리는 이런 범위 50에 놓고 재세요. 50V 렌지, 10V 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딱 그치면요. 바로 옆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7805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7805를 그릴 때는요. 회로도에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뮤A 7805 요게 처음에 만든 오리지널이 뮤A 7805예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든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죠? 이게 뮤A인데 이거를 다른 회사에서는 78L05, 78LS05, 78 H 이렇게 이름을 써요. 이름을 이걸 따라하면 안 돼요. 이게 상표 등록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NEC에서 또 만든 것은 뮤TC 요 사이에 또 다른 문자를 넣어놨어요. 왜냐면 똑같이 안 하려고요. 이게 뮤TC 7805 이렇게 쓴 것도 있거든요. 웃기죠? 다른 회사가 보면 이렇게 뮤TC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걸로 아주 다 똑같은 거예요. 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하고 2번이 그라운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내부를 제가 찾아놨어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기 칠판을 잠깐 비춰주세요. 우리 모니터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뮤A 7800인데 여기 00이라고 적혔나요? 7805를 적었는데 다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여기 맞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봐요. 뮤A 7805잖아요. 7805 클릭 다운로드 나오잖아요. 이름이 7805예요. 그런데 이름이 뮤A 7800 시리즈 중에 78 시리즈 중에 05입니다. 이 말이 제가 착각했네요. 뮤A 7800 시리즈가 쭉 있는데 7800 시리즈라는 말 뜻은 이 말이에요. 7805, 7806, 7809, 7812, 7815, 7825도 있습니다. 24도 있습니다. 25인가? 25. 예. 이 말은 5V 나옵니다. 6V 나옵니다. 9V 나옵니다.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V 나옵니다. 15V 나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7800이라고 하는 거는 IC 이름이 난드 게이트가 있어요. IC가. 착각했어요. 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보면 혹에서 1, 7, 8, 14 중에서 7번 어스 이렇게 혹이 요래 달려가지고 난드 게이트가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빠졌네요. 빨리 그리니까 그래요. 양해를 해주세요. 요래된 SN7400인데
7, 8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착각했어요. 스님이 7, 8 시리즈 중에 요거란 뜻이에요. 자 이제 봐요. 얘기가 딴 데로 갔네요. 말이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요. 7, 8 시리즈 7, 8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뮤A 7, 9 시리즈가 있습니다. 05, 7906, 7905 뭐 9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를 입력으로 넣어서 마이너스를 출력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를 입력으로 넣어서 플러스를 출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도 틀려요. 핀도 어떻게 틀리냐면 7905는요 어스가 달라요. 이게 3번 1, 2, 3은 3번이 어스고요. 2번이 들어가서 1번이 나가요. 1번이 아웃. 그런데 어떤 거는요 1번 어서 2번 들어가 3번 나가는 것도 있어요. 바뀌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주로 2번 들어가서 1번 나오는 게 맞는데 1번 어스에 2번 들어가 3번 나가는 것도 있어. 79 시리즈는 780하고는 전혀 달라요. 얘는 780은 78 시리즈는 7805, 78 시리즈는 가운데가 어스예요. 그래서 좌측이 인풋이고요. 우측이 아웃돼요. 이렇게. 그럼 1로 12에서 18V 넣으면 여기는 5V 나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얘는 보십시오. 가운데로 여가 어스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1번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핀이. 참고하세요. 79 시리즈하고 79 시리즈와 78 시리즈는 달라요.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내부가요. 얼만큼 복잡하냐면 핀이 몇 개? 3개죠. 1, 2, 3. 여기 보세요. 자, 볼까요? 이거 내부가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1번 인풋. 여기가 그라운드 콤몬 2번, 아웃 3번. 1, 2, 3. 내부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무시하고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아웃풋가 나오고 그라운드예요. 그럼 영상을 보고 일할 거예요. 아이고 이재원 교수 또 시간 끌고 안 가르쳐주려고 그게 아니고요. 이 분량을 찾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콘덴서가 하나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 요 콘덴서예요. 여기에 어제 얼마나 왔나 모르겠어요. 한 47 마이크로 하라드에 25V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체에. 어떤 건 3.3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량이 47에 25가 들어가는데 왜 이거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불량인 상태에 입력만 이상 없다고 휴즈를 5A, 10A 넣어가지고 꼽으면은 이게 불량이잖아요. 그럼 휴즈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나가요. 이게 끊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끊어지냐 하면 이런 원리예요. 필라멘트가, 램프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램프가. 예를 들어서 2V, 2V, 2V 램프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램프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렬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6V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켜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1A짜리가 있고 0.5A짜리가 있고 1A짜리가 있어요. 램프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암페어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전압을 넣어서 스위치로 딱 켜주면 전류 약한 놈이 첫 받다 1순위로 여기 제일 먼저 켜져요. 켜지면서 저항이 필라멘트 저항이 갑자기 커지면서 6V 전압이 1로 치우쳐요. 여기에 저항이 처음에는 이게 0에 가까워요. 저항이 0.00 몇 초 사이에 뜨거워지면서 6V가 여기 순간 1로 다 와요. 여기는 거의 식었을 때는 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저항이 생길 여유도 없이 이게 들어오는. 그러면 2V잖아요. 근데 6이 다 왔잖아요. 이게 끊어지냐. 반짝하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거예요. 다른 거는 정상인데 이 코일이 약해요. 이렇게 2kΩ으로 머리카락만큼 가늘어요. 이 코일이. 그러다 보니까 3.15A하고 선이 굵잖아요. 여기에 이 선이. 그러니까 굵은데 이게 가늘니까 요렇게 요 암페어가 약한 거와 같이 여기 약해요. 암페어가. 그러니까 전압이
이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압이 일로 다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얘가 이거 끊어지지 제일 1순위로 끊어지게 된다는 거. 그럼 곤란해. 이거 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려워요. 그러면 해외 송은 보름 잡아야 돼요. 이거 이태리에서 오진 않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2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예.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유사한 거. 자, 그런데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이제 왜 아까 이 내부를 가르쳤냐 하면요. 이게 끊어지는 과정에서 여기를 재보라는 뜻이 이제 중요해요. 여기를 재는데요. 곱하기 1에 놓으시고 이걸 곱하기 1에 놓고 잡아요. 1에 놓고 0을 맞춰요. 이렇게 0을 딱 맞추시고 여기를 대는데 3번이 아웃되잖아요. 전기를 안 넣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곱하기 1 저항을 재잖아요. 저항을 잴 때는 전원 공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기를 안 넣었을 때는 어스에 마이너스 측에 빨간 거. 예, 잘하셨어요. 적색을 댄 거예요. 적색.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플러스 쪽에 흑색을 댄다. 그거예요. 전기가 공급돼서 전압을 잴 때는 여기 지침대로 마이너스는 전압을 공급했을 때 마이너스를 까만 거에 갖다 대시고 빨간 거에 플러스를 갖다 대시고라는 표시인 거고 네. 이걸 가지고 이 안에 건전지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 아니고 전압을 공급해서 전압을 재는 일이 더 많으실 테니까 그때는 까만 거를 마이너스에 대주시고 이 표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스의 빨간 거 이 저항을 재보라는 얘기에서 해볼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서 잴 때는 불편해요. 이게 안 재져. 여기서 이 갈구쳐요. 그래서 여서 재지 말고 콘덴서에서 재는 거예요. 콘덴서에서 여기서 재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재는 게 편할까요? 콘덴서에서 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서 재라고 하니까 콘덴서 저항을 대는 걸로 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콘덴서에서 쟀다 해서 얘를 잰 게 아니고 요 저항, 여기서 요 저항을 재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부수적인 부하가 또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회로가 다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이 부하가 여기는 저항이 엄청 커요. 저항값이. 그래서 무시해요. 얘를 우선 하고 이것도 같이 복합돼서요. 병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저항을 재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콘덴서가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가 이쪽이네요. 그럼 그거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게 너무 작아요. 이게 요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에 빨간 거를 대고 플러스를 여기 댄 거예요. 요래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2kg 나왔어요. 2kg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얼마 나왔냐면 이 값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저항값이 2kΩ 나왔습니다. 곱하기 어디에 넣었을 때? 곱하기 아니 1에 곱하기 1에 놓을게요. 곱하기 1에 놓습니다. 1에 놓고 이렇게 조금 2kg가 조금 움직였어요. 이거 올리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쟀어요. 이때는 얘도 이상 없지만 뒤에 또 이상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펌웨어 프로그램이 이 안에 그 커피 머신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들어 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호가 나와서 이 릴레이를 구동하게 되는 거예요. 릴레이를 구동하는 거는 얘들은 다 12V 릴레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전압은 24예요. 여기요. 그러면 24를 가지고 12V에 낮춰요. 이 혈에 다시 낮추고요. 이런 것들은 버퍼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압은 그대로 놔두고 전류를 증폭하는 타입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전류가 흘러서 파손이 안 돼요. 얘 파손된 건요. 이거 10년 수리해도 이거 고칠 일은 많지 않아요. 제 말이 딱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력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 랩이 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들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자연적 일도로 안 나가는데 이 뒷단에 있는 회로에 거기서 합선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그때는 나가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많지 않아요. 이 커피 머신 종류는 요 뒤에서 합선시켜서 얘를 망가뜨릴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 이제 웃음 얘기지만 이것만 수리하고는 자기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변에.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와서 그 사람은 이거 수리, 나는 이것만 고치고 다른 건 못 고치고 이건 자신 있다. 그래서 이것만 수리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장이 안 나요. 이 고장 안 납니다, 여기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자, 그 다음에요. 여기만 재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만 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옵을 때는 제너 다이오드가 없어요. 제너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너가 있는지. 나오는 전압에 제너가 없습니다. 이건 제너가 아니거든요. 저항이거든요. 콘덴서.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한번 잠깐 재볼게요. 아, 있네요. 제너가. 제너가 있어요. 요겁니다. 제너 다이오드. 자, 그러면 이 전체에서 고장 수리의 1순위는 제너예요. 자, 어디에 달렸냐면 콘덴서 옆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요 앞강의에서 했어요. 다른 수업에서. 뭐 수리할 때 가르쳐줬나 모르겠는데요.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앞에서 이 제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또 시간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게 들었는데 얼만큼 작냐면요. 실물이 요만해요. 요게 마이너스 표시가 됐는데 띠가 거의 안 보이는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바로 알았냐면 가운데 있는 쪽에 어스가 있고요. 가운데 핀이 어스잖아요. 거기에 붙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제너가 틀림없고요. 이거를 재서 붙은 상태에서 순력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순방향. 자, 보세요. 순방향일 때 순방이면 까만색이 플러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다이오드에서 순방이면 까만 거가 2번 핀으로 갔잖아요. 자, 순방향일 때, 이렇게 순방향이요. 순방향일 때 세모 플러스가 까만 겁니다. 근데 순방향일 때 까만 게 가운데 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너지요. 다이오드, 또 순력이 있잖아요. 제너인 겁니다. 이거 고장이 1순위입니다. 고장의 1순위가 얘입니다. 얘고, 요거고. 그런데 달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